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몸은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건 지방 저장에 있어 생사가 걸린 아주 중요한 결정이죠. 몸은 방금 먹은 쿠키에 당을 태우거나 아니면 체지방을 태우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게 운이나 유전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정확히 알맞은 시간에 30분만 걷는 것만으로도 체중계의 바늘이 조금 움직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대사폭탄을 터뜨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스탠포드 장수연구소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공복에 걷는 사람은 소파에 앉아 공복인 사람보다 지방을 3배 더 태웠습니다. 3배나 더요? 출근길 조깅만 해도 월급이 3배 오르는 격이죠. 하지만 피트니스 전문가와 잡지들이 숨겨온 비밀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이들은 16시간 단식도 거뜬히 해내며 초능력자 같아 보이지만 왜 누군가는 12시간만 지나도 완전히 지치는 걸까요? 기운이 쭉 빠지기도 하죠. 정답은 단식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단식 중 30분이라도 걷지 않는다면 몸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저는 단식과 걷기를 결합했을 때 여러분의 몸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왜 이 놀라울 정도로 간단한 습관이 생물학적으로 거의 치트키에 가까운 효과를 내는지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몸이 왜 지방을 저장하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믿으세요. 그 설명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우리 몸을 하이브리드 자동차라 합시다. 음식은 포도당으로 전환되며 이는 곧 당분입니다. 세포를 위한 고급 연료인 셈이죠. 접근과 연소가 빨라 에너지를 즉시 공급하죠. 하지만 문제는 연료 탱크가 작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간과 근육에 약 0칼로리의 포도당만 저장할 수 있어요. 이건 마치 현금이 든 지갑과 같습니다. 쉽게 꺼내 쓸 수 있지만 금방 바닥나죠. 현금이 떨어져 16시간 동안 공복 상태가 되면 몸은 결정을 내려야 하죠. 몸이 스위치를 전환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를 대사 스위치라 합니다. 스위치가 켜지면 몸은 당 연소를 멈추고 정확히는 여러분의 지방 저장고를 태우기 시작합니다. 이건 저축계좌처럼 평소엔 잘 안 쓰는 재산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게 바로 많은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이유라는 거죠. 23년 셀 메타볼리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 스위치 전환에 실패합니다. 일종의 대사적 공백기에 머무는 겁니다. 현금은 없고 저축도 못 쓰는 상태죠. 결과는 어떨까요? 피로, 브레인 포그, 허기, 기분 저하가 나타납니다. 그저 겨우겨우 버티는 거죠. 하지만 단식 중 30분 동안 걷게 되면 그 스위치를 부드럽게 전환하는 게 아닙니다. 지방을 즉시 태우는 모드로 전환합니다. 걷는 동안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하시죠? 인생을 바꿀 핵심 요소인 AMPK를 소개합니다. 마치 보이밴드 이름 같지만 실제로는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활성화 단백질 키나아제의 약자입니다. 그건 있고 이것만 기억해요. AMPK, 신진대사 지휘자이자 신체 에너지 발전소의 유지보수 관리자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AMPK가 활성화되어 즉시 연료를 보충하라고 명령합니다. 설탕이 다 떨어졌어. 이 작은 녀석은 즉시 세포의 지방 분해를 명령하고 그뿐만 아니라 몸의 새로운 미토콘드리아 생성을 지시하죠.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 발전소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많으면 에너지가 늘고 수면 중에도 지방 연소가 촉진됩니다. 단식은 AMPK를 활성화합니다. 좋은 일이죠. 운동도 AMPK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단식과 움직임을 동시에 하면 이미 타오르고 있는 모닥불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코펜하겐 대학교의 혁신적인 2025년 연구에 따르면 공복 상태에서 걷는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고 단식만 한 사람들보다 AMPK 활성화가 4.7배 더 높았다고 합니다. 무려 4.7배나 높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몸이 지방을 조금 태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용광로처럼 활활 타오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방 저장고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AMPK가 미토콘드리아 생성을 촉진한다는 건데
이건 쉽게 말해 몸이 새로운 에너지 발전소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새로 생기는 에너지 발전소죠. 이 습관을 들인 사람들은 단 2주 만에 헐크가 된 것처럼 느낀대요. 더 날씬해지고 에너지와 지구력이 좋아지며 삶의 활력도 더해지죠. 하지만 에너지는 단지 일부일 뿐입니다. 뱃살이 안 빠진 이유를 알고 싶다면 호르몬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체중 감량의 핵심 비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3명의 주요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지방세포를 조절하며 식후 수치가 급증해 당을 운반합니다. 당을 세포 안으로 넣는 겁니다. 하지만 인슐린 수치가 높은 한 지방 저장고의 문은 잠겨 있습니다. 경비원이 출입을 막는 셈이죠. 단식은 인슐린을 낮추지만 이때 걸으면 경비원이 자리를 비운 것과 같습니다. 24년 하버드 연구 결과 단식 중 걸으면 가만히 앉아 있을 때보다 인슐린 수치가 62%나 더 낮았습니다. 인슐린이 낮아지면 금고가 열리는 셈이죠. 드디어 몸이 쌓아둔 지방에 접근하게 됩니다. 둘째는 아드레날린입니다. 걷기는 격렬하진 않지만 적당한 아드레날린 분비를 유도합니다. 스트레스 없이 지방세포에 야, 일어나라고 신호를 주기엔 충분하죠. 지금 바로 네 도움이 필요해. 아드레날린은 저장된 지방을 자유지방산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노후 건물을 헐어 자재를 재활용하는 철거팀에 비유되죠. 이렇게 지방이 동원됩니다. 셋째,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바로 성장 호르몬입니다. 이게 젊음의 셈이죠. 성장 호르몬은 근육을 보호하고 지방을 태우며 젊음을 유지시켜줍니다. 단식만 해도 성장 호르몬 수치가 5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여기에 걷기까지 더하면 거의 말도 안 되는 수준이 됩니다. 2023년에 Nature Aging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공복 상태에서 걷는 사람들은 성장 호르몬이 12배나 더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무려 12배입니다. 이건 오타가 아니에요. 공원에서 그냥 산책만 해도 몸이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보호하는 기계로 변하는 거죠. 하지만 운전자가 잠들어 있다면 아무리 몸이 페라리여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공복 상태에서 걷기가 뇌에 미치는 영향은 지방 감량보다도 더 놀라울 정도입니다. 공복에 걷게 되면 간에서 케톤체가 생성됩니다. 케톤체는 대체 에너지원인데 뇌가 정말 좋아하는 에너지입니다. 포도당, 즉 당분은 깜빡거리는 전구 같아서 때로는 밝고 때로는 어둡고 항상 믿을 수가 없죠. 반면 케톤체는 레이저빔처럼 일정하고 강력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2024년 UCLA 연구에 따르면 공복에 걷기를 한 참가자들은 식후에 걷기를 한 사람들에 비해 집중력이 73% 향상되고 기분이 58% 좋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공복의 걷기는 행복과 평온을 담당하는 뇌 속 화학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걸 자연스러운 항우울제라고 생각해보세요. 완전히 무료이고 부작용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걷고 난 뒤에 놀라운 정신적 맑음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자신도 몰랐던 머릿속 안개가 걷히는 느낌이죠. 하지만 진짜 마법은 BDNF, 즉 뇌유래신경 영양인자라고 불리는 물질에서 시작됩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뇌의 비료라 부릅니다. BDNF는 뇌세포 간 연결을 강화해 세포 사멸을 막고 새세포 성장을 촉진하죠. 공복 걷기는 이 기적의 물질을 최대 300% 늘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예리하고 창의적이며 정신적으로 맑아졌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또렷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2025년 케임브리지 연구에 따르면 높은 BDNF 수치는 알츠하이머와 인지 저하 위험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단순히 지능과 체력을 높이는 걸 넘어 수십 년간 뇌를 지킬 방어벽을 세우는 겁니다. 이 원리와 강력함을 이해했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결정할 핵심 요소는 바로 타이밍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걸 잘못하면 다른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몸속 시계인 서카디안 리듬은 언제 지방을 태울지, 언제 쉬고 싶은지 정합니다. 2025년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공복 상태에서 아침에 걷는 것이 신체의 자연스러운 지방 연소 시간대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합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요?
기상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아침에 자연히 높아져 잠에서 깨어나게 돕기 때문입니다. 공복 상태로 걸으면 대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놀랍게도 걷기가 코르티솔을 조절합니다. 코르티솔 상승을 막아줍니다. 과다하면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는 체중 증가로 이어집니다. 걷기는 코르티솔을 완벽하게 균형 잡아줍니다. 불안함 없이 에너지를 얻습니다. 오후에 무력감 없이 지속적인 활력을 느끼게 되죠. 놀라운 점은 오후나 저녁에 걸으면 이 효과를 완전히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심 후엔 이미 에너지 보충과 함께 코르티솔이 낮아져 몸이 휴식을 준비하죠. 아침이야말로 신체가 사냥과 지방 연소에 최적화된 시간입니다. 타이밍은 단순히 중요한 게 아니라 전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진화의 비밀입니다. 수백만 년간 인간이 아침이면 음식을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 조상은 침대 옆 냉장고나 시리얼을 기다리는 대신 직접 사냥과 채집을 했습니다. 그들은 공복으로 수시간 걸었습니다. 여러분의 DNA와 모든 생물학적 설계는 이를 기대하고 있죠. 아침 공복 산책은 특별하거나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현대의 편안함에 잠든 고대의 생존 프로그램을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압니다. 좋긴 한데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싶으시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보상은 상상 이상입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심지어 좀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버릇이 들어버렸거든요. 당분에 중독됐습니다. 비축 지방을 쓰도록 강요하자 저항하는 거죠. 몸이 이 방법을 다시 배워야 해요. 과학자들은 이를 대사 유연성이라 부르죠. 딱 2주만 버텨보세요. 몸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2024년 MIT 연구에 따르면 14일 동안 매일 공복 산책을 실천한 참가자들은 에너지 수준이 89%나 향상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더 좋은 점은 그들의 당분에 대한 갈망이 67%나 줄었다는 겁니다. 몸은 그야말로 자동지방 연소 기계가 되죠. 더는 힘들게 싸울 필요 없어요. 저절로 된 일이죠. 이번 주 미션입니다. 30분입니다. 공복에 하세요. 매일 아침마다요. 변명은 금지입니다. 팟캐스트도 안 됩니다. 딴 생각은 금지입니다. 물이나 차, 블랙커피를 충분히 마시세요. 오직 당신과 당신의 몸만이 남아 본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전해보세요. 몸의 능력을 직접 증명하고 영상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변화와 함께 예전의 자신과 작별할 준비 되셨나요? 이제 지방 태우는 법을 알았으니 단식 후 노력을 헛되지 않게 할 식단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음식은 대사를 돕는 연료가 되지만 어떤 음식은 소화를 방해하는 소화기처럼 작용하니까요. 이런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